정희의 10년은 완벽한 시계와 같았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그녀는 시어머니의 당뇨 식단을 챙기고 근처 문화센터로 꽃꽂이 수업을 나갔습니다. 남편 준석은 그런 정희를 현모양처의 표본이라 불렀고 시어머니 명자 씨는 우리 애가 복이 많아 너 같은 애를 만났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은 정희에게 숨막히는 감옥이었습니다. 명자 씨의 칭찬 뒤에는 항상 날 선 통제가 따라붙었습니다. 얘야 국간이 어제보다 좀 달다. 준석이 건강 생각해야지. 꽃꽂이 배우는 건 좋은데 너무 늦게 다니지 마라. 여자가 집을 오래 비우면 온기가 빠져나가는 법이야. 명자 씨는 정희의 일거수일투족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감시했습니다. 정희가 외출할 때마다 입는 옷, 가방, 구두의 굽 높이까지 명자 씨의 시선을 거치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준석은 그 사이에서 방관자였습니다. 어머니의 간섭을 노인의 외로움으로 치부하며 정희에게 참을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정희의 알리바이는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그녀는 늘 꽃향기가 진동하는 강의실에 있어야 했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명자 씨는 갑작스러운 무릎 통증에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문화센터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을 때 명자 씨는 믿기 힘든 말을 들었습니다. 김정희 님이요? 그분 꽃꽂이 강좌 그만두신 지 5년도 넘었는데요. 명자 씨는 가슴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정희가 매주 화요일마다 들고 오던 그 화사한 꽃들은 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명자 씨는 거실에 앉아 정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저녁 6시 정희가 빗물에 젖은 어깨를 털며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느 때처럼 수국 한 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정희야, 오늘 수업은 어땠니? 네, 어머니. 선생님이 오늘 꽃 상태가 좋다고 칭찬하셨어요. 얼른 씻고 저녁 차려드릴게요. 그 꽃 정말 내가 꽂은 거 맞니? 네? 그럼요, 왜 그러세요? 내가 오늘 센터에 전화를 했단다. 내가 5년 전에 그만뒀다더구나. 그동안 어디서 뭘 하고 다닌 거니? 정희의 눈동자가 아주 짧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네요. 센터가 지루해서 개인 화실로 옮겼어요.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굳이 말씀 안 드린 거예요. 개인 화실? 그럼 그 화실 전화번호 내놔봐라. 지금 당장 확인해야겠다. 어머니 지금 저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10년을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셨잖아요. 못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속였다는 게 분해서 그런다. 너 준석이 몰래 딴짓하고 다니는 거 아니지? 정희는 대답 대신 꽃다발을 식탁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수국꽃잎 몇 개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정희의 이중생활은 불륜이라는 단어로 정의하기엔 묘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찾아간 곳은 교외의 작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준석의 오랜 친구이자 정희의 대학 동창인 민호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10년 전 정희가 결혼 생활의 답답함을 이기지 못해 집을 뛰쳐나왔던 날 시작되었습니다. 민호와 정희 사이에는 뜨거운 열정도 육체적인 탐닉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명자 씨가 내뱉은 가시 돋친 말들을 공유하며 준석이 무관심하게 지나친 정희의 상처를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정희에게 그곳은 유일하게 김정희로 존재할 수 있는 대피소였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었습니다. 명자 씨의 의심은 준석에게 전달되었고 준석은 정희의 차에 몰래 위치 추적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목요일 정희가 도착한 곳은 꽃꽂이 화실이 아닌 낯선 오피스텔 앞이었습니다. 준석과 명자 씨는 복도 끝에서 정희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1시간 뒤 정희가 문을 열고 나왔을 때 그녀의 앞에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너 여기서 뭐해? 이 집 누구 집이야? 예상보다 빨리 왔네. 위치 추적기라도 달았나봐? 이 망할 년. 내가 감히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작정을 했구나.
저 안에 어떤 놈이 숨어 있어? 당장 안 나와. 정희야, 말해봐. 아니지? 그냥 아는 사람 집이지?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끈을 꽉 쥐었습니다. 안에서 민우가 나오려 하자 정희는 문고리를 잡아 그를 막아섰습니다. 나오지 마, 이건 내 문제야. 내 아들 피 말리면서 10년을 속여? 내가 인간이니? 우리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어떻게 해주셨는데요? 매일 아침 제가 입을 속옷까지 간섭하시고 제 친정 부모님 제사 날짜도 잊으라고 하셨던 분이 누구시죠? 그건 어머니가 널 가족으로 생각해서. 가족? 너한테 나는 인형이었어. 내 엄마가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예쁜 인형. 여기 이 방은 내가 유일하게 숨 쉬던 곳이야. 저 사람은 나한테 한 번도 뭘 하라고 시킨 적이 없어. 그냥 내 말을 들어줬을 뿐이야. 준석은 배신감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명자 씨는 뒷목을 잡으며 복도 벽에 기댔습니다. 세상 천지에. 말 잘 듣는 척 뒤로 호박씨를 까도 유분수지. 넌 이제 끝이다. 이 집 구석에서 내 짐 다 던져버릴 테니까. 아니요, 어머니. 제가 나갈 거예요. 10년 동안 정성스럽게 가꾼 이 가짜 집 이제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정희는 그날 밤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준석은 이혼 서류를 내밀며 위자료 청구니 소송이니 떠들어댔지만 정희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녀가 챙긴 것은 오직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와 낡은 사진첩뿐이었습니다. 명자 씨는 정희가 떠난 뒤 승리감을 느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순식간에 엉망이 되었습니다. 정희가 매일 아침 맞춰놓던 물 온도, 준석의 약 챙기는 시간, 명자 씨의 입맛에 딱 맞던 저녁상까지. 그 모든 완벽함은 정희의 희생과 거짓말 위에서 간신히 지탱되던 것이었습니다. 몇 달 뒤 명자 씨는 우연히 길에서 정희를 보았습니다. 정희는 작은 꽃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도 명자 씨가 사준 비싼 가방도 없었습니다. 평범한 앞치마를 두르고 꽃줄기를 다듬는 정희의 표정은 10년 동안 집에서 보았던 모습 중 가장 평온해 보였습니다. 명자 씨는 다가가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이상하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꽂고 있는 꽃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알리바이가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어 멀리서 자신을 바라보는 명자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희는 화를 내지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벼운 목례를 하고 다시 자신의 꽃에 집중할 뿐이었습니다. 10년의 안개가 거친 자리에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시작한 한 여자의 뒷모습만이 남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정희의 선택을 지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준석의 배신감을 공감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